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형부재TV의 형 김현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딩 시장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즉 거래량과 거래 금액 등을 가지고 현재 부동산 빌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어느 구가 빌딩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또 금액대가 어떤 금액대가 많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토지 평당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매달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분석은 2020년 10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0월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확인을 해보면 10월에는 서울시 상업용 부동산은 총 292건이 거래가 되었고, 거래 금액은 2조 3,31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가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 단독 다가구 주택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에는 순수 단독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1, 2층 상가, 3, 4, 5층 다가구 주택 같은 건물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10억 이상 건물만 필터를 한 건, 주로 저희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건 10억, 20억에서부터 50억까지의 빌딩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10억 아래의 단독주택까지 필터로 넣게 되면 너무나 많은 표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10억 이상의 건물들만 우선 추려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억 이상의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총 290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거래 금액은 6,895억이 거래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거래량을 월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총 290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9월과 비교를 하면 약 60건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7월, 8월, 9월과 비교를 했을 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비교를 해보자면 10월 달에 총 292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9월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약 7건 가량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7월, 8월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 당시에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많이 몰리는 때였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좀 소강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평균 거래량은 약 한 달에 250건 가량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10월에 292건은 작년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즉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구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을 집계를 해봤는데, 가장 거래가 적게 되는 곳은 금천구고요.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구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종로, 중구, 서초구 순으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총 3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강남구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도 거래량을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거래가 적은 곳은 중구 쪽이고요. 가장 거래가 많은 곳은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순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강남구가 왜 광진, 동작, 마포, 송파보다 거래량이 작느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마포, 동작, 광진구 라인으로 상가주택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집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포, 동작, 광진 이 라인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거래가 많이 되는지를 집계를 해봤어요. 집계를 해보니까 보통 10억에서 20억 사이의 거래량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금액대는 현재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한 10억이 안 되는 캐시로 꼬마 상가주택이나 꼬마 다가구 주택을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수요가 강남구는 금액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접근을 하기 힘들어서 한강 인근에 있고, 아파트 수요도 많이 있는 마포, 광진, 동작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20억에서 40억까지이고 40억 이상부터는 마포구만 2건, 1건씩 거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는 광진, 마포, 동작구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금액대별 거래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를 제가 9월달과 10월달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9월과 10월의 전체적인 거래량은 거의 비슷했어요. 9월에는 299건이었고 10월달에는 292건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9월과 10월의 구간별 거래량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붉은색 계열이 9월달 거래량이고 푸른색 계열이 10월달 거래량인데 20억 미만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하지만 20억, 40억 구간에서는 9월달이 좀 더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건 40억에서 60억 사이의 거래량이 10월달에 유난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40억 미만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거래를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더라도 9월달과 10월달에 대출 금리가 살짝 변동이 있거든요. 9월달에는 대출 금리가 약 2.5에서 2.7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10월달에는 2.5에서 2.3 수준으로 많이 변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 규모를 늘리고 좀 금액대가 큰 40억, 60억대의 부동산을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는 나머지 60억, 80억, 100억대의 거래량은 다 9월달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평균 토지 평당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10월달만 조사를 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아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전체적인 평균으로 토지 평당가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 경우도 신축을 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가가 그 전체 거래 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래 금액에서 건물가를 없애기 위해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된 2000년도 전에 준공된 건물들 중 상업용 부동산은 총 2288건이 거래가 되었고 그 토지 평균가는 704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총 1205건이 거래가 되었고 토지 평당가는 2679만 원이었습니다. 즉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상가 건물은 약 7천만 원이고 주택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약 2679만 원이 평균 거래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서울시 반경이 너무 넓다 보니까 좀 한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특정되는 지역 강남구만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18건의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중 그 평균 토지 평당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들어간 건물 같은 경우는 총 5,947만 원이 나왔고요. 즉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업지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층 사업을 쓴다던가 주택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대출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로 잡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가구 건물보다 평균 토지 평당 거래 금액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던가 아니면 빌라촌에 있어서 위치가 상업용 부동산이 위치한 곳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수준인 5,947만 원의 거래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서울시 전체와 비교를 하면 상업용 부동산과 다가구 주택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0월 달에 빌딩 데이터를 통해서 빌딩 시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했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알짜 정보들만 추려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정보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이런 데이터를 알고 싶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 종합을 해서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형부자TV의 형 김생경이었고요. 저는 내년 1월에 11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